미확인 비행물체 UFO. 여러분에겐 어떤 이미지일까요? 1947년 미국 로스웰에 추락한 미확인 비행체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미 해군은 이런 영상을 갑자기 공개합니다. 미 해군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야, 너희가 본 거 UFO 아니야. 우리가 천체 관측용 기구를 위에다 띄우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딱 접시처럼 펴져. 니네 이거 보고 착각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은 사람들의 의심을 훨씬 더 가중시킵니다. 분명 우리가 본 건 비행체다. 너희가 지금 감추려고 한다. 은폐하고 있다. 그 이후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다방면에 많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2020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UFO가 만약 외계 행성에서 날아왔다면 어디서 왔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 다시 돌아가죠? 또 하나, 그런 물체라면 어떻게 대기권을 그 빠른 속도로 통과할까요? 불꽃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무언가 투명 기술, 순간이동 이런 걸 하는 걸까요? 그런 기술력이 있다면 뭐하러 하늘에 나타날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상 어딘가에 숨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클로킹이라고 합니다. 투명 인간처럼 투명의 기술로 우리 주변에서 있으면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는 UFO에 대해 지상에 착륙했다라는 사진보다 하늘에 있는 사진들의 증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이후 주목했던 하나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많은 학자들도 UFO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계에서 날아왔으면 지금 위성도 많고 분명히 기록이 남을 텐데 이걸 다 빠져나갔다고 본다면 비행 접시체 타고 들어갔다는 것도 이상한데, 야, 이거 그럼 바다에 있는 거 아니야? 우주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학자들이 찾아낸 하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이죠. 10월 12일 밤 10시 고요하고 청명했던 밤이다. 선원은 대서양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며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닷속에서 이상하게 섬뜩할 정도로 빛나는 물체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원반처럼 생긴 빛나는 물체가 물 밖으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불빛이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 언제 건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일지 1492년의 목격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기록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딱 5시간 전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요, 다시 기록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배에 실린 통나무를 잘못 본 거다라고 콜럼버스는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배 선장으로서 대륙 탐험을 하고 있는데 망망대해에서 헛것을 봤다, 이상한 걸 봤다라는 게 알려지면 본인이 선장으로서 위험하다는 걸 감지해 일부러 핑계를 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증거가 없는 단순한 기록입니다. 학자들은 USO의 최초 기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이 있는 건 아니니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UFO의 기지는 로스앤젤레스, 즉 미대륙, 그 신대륙 앞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며 앞으로 UFO가 아니라 USO라고 불러야 한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건 해저 UFO로서 이미 바닷속 지하 어떤 미지의 땅에 계속 잠복해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근처의 산이나 아니면 바다에서 수면 위로 이상한 물체가 올라왔던 사례가 목격담이 2300건에 달하며
대표적으로요, 1992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은 야, 위에 떠 있는 게 200여 개가 떠 있었어. 그리고 합쳐졌어. 다시 분산도 되고, 그리고 이 물체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물체가 아니야. 분명히 물속에서 물 밖으로 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럼 UFO는 간혹 이 지구상에 들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외부에서 왔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위성, 그리고 너무 많은 감시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돌리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저 심해 어딘가에 아주 깊은 곳에서 인간의 발전 과정과 함께 있으며 우리를 지켜봤다라는 것.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우주를 보긴 보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초창기부터 바닷속에 존재했을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저희가 UFO 관련 컨텐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이것도 가짜였네? 김원 늘 가짜의 증거를 찾아오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짜의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가짜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통 UFO라고 우리가 부르면 별처럼 생긴 물체가 하늘에서 급하강을 하는 걸 많이 상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USO는 아래, 바다에서 위로 솟아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격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지금부터 목격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틸리스 보안관입니다. 이상한 보고가 들어온 게 없나요? 되게 다급한 목소리에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 한 남자였습니다. 어떤 이상한, 어떤 보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right,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봤다라는 신고 전화지요. 그러면 정확히 빛이라는 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까봐 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는 걸 봤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본 건 헬기는 절대 아니다. 근데 나 이렇게 겁먹고 무서웠던 건 처음이다 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당시 음성을 들려드린 건데요. 이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약 2분 정도간 태평양 쪽 바다에 수백 개의 눈부신 불빛과 함께 수면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원반의 비행체가 목격돼서 신고 전화를 던졌던 거죠. 근데 이게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 정지했다가 사라졌다. 근데요, 사라졌던 지역 그 다음 이 신고 전화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말리부입니다. 자, 이런 목격담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상한 비행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89년 2월이었습니다. 선박 레이더 시스템인 소나 시스템에 무언가 이상한 게 포착됩니다. 이거 뭐지? 분명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온 이상한 물체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잠수함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녀석이 갑자기 무언가를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발사가 됐다는 게 우리가 아는 미사일 같은 게 아니라 작은 드론, 지금으로 따지면 드론이겠죠. 드론 같은 이상한 물체 수십 개를 발사하고 60초 이후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 상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산타 카탈리나 쪽으로 남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다가 소나 시스템에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이 소나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 스쿠버 다이버들, 해안가 주민 모두가 봤던 것이었죠. 근데 이들 목격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물체를 내뿜었다, 그리고 다시 합쳐지는 모습도 있었다. 물론 목격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 또다시 이상한 게 하나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건 아르헨티나 해군입니다. 이 지점에서 158.6km 떨어진 부분에 잠수함이 포착된다. 이거 왠지 다른 국가의 잠수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르헨티나는 그걸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요, 6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확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적 기록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었냐면, 소련의 고위 장성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외교단을 파견한 기록이 있는데, 그 외교단을 파견한 이유가 이 현상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봐라, 확인해봐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죠. 물론 이 이후에 공식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야, 이거 군 잠수함 어뢰 발사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하나의 잠수함이 어뢰를 동시에 6개를 발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본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 또한 이상하다라는 결론에 도출됩니다. 1963년 3월 미 해군도 이상한 걸 하나 확인합니다. 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해저 6,000m, 즉 6km입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이상한 물체를 레이더에서 포착합니다. 음파를 쏘는 신호를 봤는데 분명 추진체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추진체가요, 빵! 그리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당연히 잠수함 아니냐라고 유추를 해봤는데, 문제는 보통 잠수함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닐 뿐더러 원래는 잠수함의 수심, 당시에는 2100m 지점에서 활동하는데 얘는 6000m, 즉 3배나 깊은 곳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4일간 추적을 합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도 없는 속도였고, 마치 따라와봐 라고 하듯 가다가 천천히,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좀 따라올 만하면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대서양 최고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포착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의 브리핑은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972년 11월 12일, 이번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해군의 잠수함이 한 물체를 2주간 추적합니다. 2주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도 기록이 되는데 11월 20일 바닷속에 있던 그 물체가 수면 위로 한번 드디어 나왔다. 근데 담배 모양이었다. 큰 담배 모양. 그래서 놀라서 해군 측이 어뢰포를 발사했더니 다시 잠수를 하고 사라졌다. 위치가 노르웨이 서해안 쪽 해안가 방면으로 들어가길래 이제 포위하자라는 생각으로 모두 포위를 했다. 하지만 2주 추적 끝에 봉쇄를 했지만 이곳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지역은 바로 피오르드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우리가 다 몰라? 아니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로스웰, 뭐 아니면 뭐 외계인 사진들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왜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지?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다 공식적 기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군의 해군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작전을 하고 하늘은 영공, 바다는 영해죠. 영해를 수색하고 탐사하고 조사하고 훈련하고 있다가 무언가를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에 모든 게 군 쪽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인이 볼 수 없는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영공은 민간인들이 찍고 확인하고 보고하지만, 그럼 이런 기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해군들은 당연히 본 걸 함구하고 있다. 외부에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캐나다의 로스웰 사건이라고 불리는 USO 사건. USO 미스터리의 분석이 시작되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공개가 됐지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캐나다의 세그버그라는 지역입니다. 세그하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날짜부터 체크가 되게 되면 1967년 10월 4일 밤 11시 20분이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12명이 봤습니다. 빛을 띠는 물체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그대로 뚫고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을 하실 건가요? 야, 이거 당연히 그냥 비행기 추락이겠지. 이걸 누가 딱 보자마자 야, 이거 UFO야, 누가 이럴까요?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거 분명히 100%야. 분명 추락이야.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경찰관에 도착해 사람들과 새벽 3시까지 일단 먼저 바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의 전문 수색대원들이 도착해 그 주변을 전부 수색했는데 어떤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비행기 파편이라도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비행기 파편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끔씩 정지했고 공중을 돌던 비행체가 해안 270m 밖에서 49도의 각도로 틀어 바닷속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거든요. 추락이 아닙니다. 바닷속 추락했다가 아니라 바닷속에 잠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경찰관의 목격에 따르면 신고 전화를 받고 이동할 때 짙은 노란색의 거품의 흔적을 남기며 해상 이동을 하는 물체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믿기 힘든 내용이죠. 근데 이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일 1967년 10월 4일 윌프레드 어서라는 사람이 쉐그하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난 노란색, 주황색 빛을 봤어. 그게 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른 비행체라면 추락했다? 원래는 폭발해야 돼. 근데 이걸 잠수라고 표현하잖아. 그리고 이동했잖아.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한다고 말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세그하버 지역은 UFO가 출몰했던 곳이라는 게이트가 아예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든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주한 진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록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 일단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관광지 개발, 미국의 로스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캐나다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다고 보기에도요, 다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발견 당시부터 UFO다, 비행체다라고 얘기했던 로스웰과 달리 이건 분명히 비행기가 추락했다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고 비행기의 파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에 공식 보고서에서도 분명 추락이 아니라 잠수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왔죠. 자, 그리고요, 외부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초 보고가 현지 주민 이름 로리 위켄스 외 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들이
3번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어떤 비행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그리고 해안 250m, 3m로 떠다니는 것도 보았다 해서 대형 비행기나 소형 비행기가 충돌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는데, 신고 전화가 들어가고 경찰 조사 결과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락된 항공기를 먼저 체크해봅니다. 혹시 실종된 항공기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민간 항공은 아니네. 그리고 그 새벽 당시에 수색한 게 나옵니다. 하지만 생존자, 시체, 파편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지요. 그 이후에 전문 보고가 들어와서 수색 작업을 시작하며 또 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 날짜, 그 시간에 지나갔던 모든 비행체에 대한 보고서죠. 상업 비행기, 민간 비행기, 그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기까지 모든 궤도를 체크해봅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도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즉 사라진 비행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UFO 레포트라는 보고서에 이름이 붙은 겁니다. 당시에는 USO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외계에서 꼭 넘어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심해 어딘가에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했고, 걔넨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우리에게 문명을 전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지상으로 올라와서 돌아다니는 것, 즉 지구 공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구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닷속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틀란티스가 옛날에 정말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죠. 공식 문서만 존재할 뿐 확인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은 다 해군이 보았다 라고만 적혀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USO, UFO보다는 좀 더 현실감이 있나요? 아니면 해군들이 보았다고 얘기하는 이 미생명체는 바닷속에 존재했던 많은 어류떼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UFO, 즉 USO였을까요? 저는 이런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